몇 년 전엔 없어서 못 샀던 자전거가 지금은 반값에도 안 팔립니다. 판매글마다 두세 번밖에 안 탔습니다. 거의 새 거예요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한때 헬멧은 무리로 꽉 차던 주말 아침 한강은 이제 그때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헬멧을 쓰고 고글을 끼고 바람을 가르던 사람들은 자전거만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동호회 단체방도 멈췄습니다. 공지를 올려도 읽음 숫자만 올라갈 뿐 참석합니다 라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장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람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때 새벽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왜 다시 알람을 맞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중고시장에 나온 자전거들은 대체 왜 반값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할까요? 지금 베란다에 묶여있는 그 자전거는 몇 년 전만 해도 주말 아침을 바꿔줄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평일 내내 회사에 치이고 집에 오면 소파에 무너져 있던 사람이 주말 아침만큼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강으로 나가고 헬멧을 쓰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달리면 왠지 나도 인생을 제대로 굴리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산 게 아니라 그렇게 달라진 주말을 산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헬스장은 닫혔고 해외여행은 막혔고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혔습니다. 그때 자전거는 완벽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느낌까지 줬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자전거 수입이 전년보다 50% 넘게 뛰었습니다. 주말 아침 한강에는 헬멧 쓴 사람들이 늘어났고 온라인에는 입문 질문과 장비 구매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처음 사려면 뭘 사야 하나요? 헬멧은 꼭 필요하나요? 한강부터 타도 되나요? 같은 질문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때 자전거 취미는 정말 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그 성장은 오래 탄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막 들어온 초보들의 기대 위에 쌓인 성장이었습니다. 매장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델 없습니다. 예약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문해도 몇 달 걸립니다. 돈을 내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는데 물건이 없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2020년에 매출이 38.7% 뛰었고 적자였던 회사가 단숨에 109억 원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사고 헬멧을 사고 고글을 사고 주말 아침 일정을 비웠습니다. 입문자는 자이언트, 메리다, 트랙,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안쪽이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할수록 이상하게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냥 잘 굴러가는 자전거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프레임은 뭐가 좋고 기어 부품은 어떤 등급이고 입문용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따지고 있었습니다. 플라리스면 너무 낮은 건지 소라면 충분한 건지 105는 가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귀에 들어왔습니다. 자전거를 사기도 전에 이미 더 비싼 자전거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일에는 지친 직장인이지만 주말만큼은 바람을 가르는 라이더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21년에는 삼천리 자전거 매출이 1272억 원까지 올라갔고 국내 자전거 수입액도 약 2400억 원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전거 취미는 폭발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황에는 이상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산 사람은 많아졌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생각만큼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결제는 쉬웠어요. 자전거를 사면 이미 라이더가 된 것 같아요. 헬멧을 쓰고 사진을 찍으면 뭔가 시작된 것 같아요. 단체방에 들어가면 나도 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취미는 결제했다고 완성되지 않아요. 자전거는 사는 순간보다 계속 타는 순간이 훨씬 어려운 취미였습니다. 그 구멍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눈에 띄게 늘어난 건 오래 버틴 라이더보다 막 들어온 초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비는 샀지만 아직 생활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전거는 집에 들어왔지만 그 자전거를 매주 꺼내게 만드는 습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값 중고 매물은 원인이 아니라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2번 타고 멈췄고 누군가는 동호회가 조용해지자 다시 나가지 않았고 누군가는 새벽 알람을 더 이상 맞추지 않았어요. 질문은 여기서 바뀝니다. 물건은 이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물건은 생활이 되지 못했을까요? 답은 세 번째 주말에 있었습니다. 첫날은 쉽습니다. 카드 긁고 헬멧 쓰고 고글 끼고 새 자전거를 끌고 나가면 갑자기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은 시원하고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내가 꽤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문제는 세 번째 주말부터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느 속도로 달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안장에 앉으면 엉덩이가 아프고 목은 뻐근하고 무릎은 이상하고 기어가 한 번 튀면 갑자기 현실로 끌려옵니다.
아, 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아니라 자존심이 먼저 털려요. 그때 자전거는 운동기구가 아니라 베란다에 세워둔 비싼 죄책감이 돼요.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엔 진짜 탄다. 그런데 그 주말은 오지 않아요. 비가 와서 못하고, 약속이 있어서 못하고, 몸이 무거워서 못 타요. 이 개인의 실패를 붙잡아주던 게 동호회였습니다. 자전거는 혼자 타는 취미처럼 보이지만 초보에게는 혼자 버티기 어려운 취미였어요. 처음 온 사람에게 그 모델은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고 어느 샵이 괜찮은지 데려가고 첫 라이딩에서 뒤처지면 맨 뒤에서 같이 달려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 같이 달린 사람은 다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장갑이 필요해지고 속도계가 필요해지고 조금 더 빨라지고 싶어지면 클릿 슈즈와 새 휠이 눈에 들어와요. 동호회는 그냥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초보를 구매자에서 라이더로 바꿔주는 장치였습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을 자전거 앞으로 데려왔지만 그 사람들을 오래 붙잡아둘 연결고리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거리두기가 길어지는 동안 정기 모임은 끊겼고 단체방은 점점 약속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공지만 남는 곳이 됐습니다. 자전거는 집에 있었지만 사람을 다시 밖으로 부르는 힘이 약해진 겁니다. 2022년 봄 거리두기가 풀렸습니다. 이제 다시 모이면 될 것 같았어요. 단체방에 공지가 올라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라이딩 갑니다. 예전 같으면 몇 분 안에 참석합니다. 처음인데 가도 되나요? 몇 시에 모이나요?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읽음 숫자만 올라가요. 1이 사라지고 2가 사라지고 10명이 읽었는데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참석자가 아니었어요. 코로나 때 들어왔던 열기가 조금씩 빠져나간 자리였어요. 누군가는 골프채를 잡았고 누군가는 러닝화를 신었고 누군가는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빠져나간 사람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와야 할 사람들도 자전거판 앞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자전거를 타보고 싶은 사람이 입문용 자전거를 샀습니다. 이제는 따릉이를 타요. 서울 곳곳에서 빌려 타고 반납하는 공공자전거입니다. 굳이 집에 한 대를 들여놓지 않아도 필요할 때 잠깐 타면 돼요. 서울 따릉이는 2023년에 하루 평균 약 12만 건 이용됐고 이후 누적 이용도 2억 건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숫자는 자전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필요할 때 빌려 타는 자전거는 남았고 집에 한 대를 들여놓고 라이더가 되려던 사람들의 허리가 약해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에 같이 운동할 사람을 찾던 사람이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러닝 크루에 갑니다. 러닝은 신발만 있으면 돼요. 인증샷도 쉽고 모임도 가볍고 실패해도 집에 300만 원짜리 짐이 남지 않아요. 반면 자전거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과 공간과 정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 부담을 동호회가 덜어줬습니다. 그런데 동호회가 식자, 입문자는 결제 버튼 앞에서 멈추기 시작했어요. 이 충격을 정면으로 맞은 곳이 동네 자전거 샵이었습니다. 숫자도 이 변화를 따라갔습니다. 코로나 특수 때 1,200억 원대까지 올라갔던 삼천리 자전거 매출은 2023년 1,068억 원으로 내려왔고 영업이익은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장 앞 풍경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 회사의 숫자가 바뀐 겁니다. 코로나 때 샵들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손님은 계속 오는데 진열대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늘렸습니다. 이 열기 쉽게 안 꺼지겠지. 그런데 코로나 특수가 식자 풍경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물건은 있는데 새 자전거를 사러 오는 발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신 들어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입문하려고요 였습니다. 이제는 중고로 사도 괜찮나요? 팔기 전에 점검만 해주세요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샵은 더 이상 출발선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취미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 됐어요. 그 변화는 매출보다 먼저 손님의 말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전의 자전거 샵은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입문자가 라이더가 되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헬멧도 추천받고 장갑도 추천받고 정비도 맡기고 그렇게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줄었어요. 많이 하는 온라인과 직구로 빠지고 가벼운 이용자는 공유 자전거로 빠졌습니다. 팔기 전 점검과 방치된 자전거 수리는 남았지만 그건 새 시장을 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식은 취미를 겨우 정리해주는 돈이었습니다. 그 균열이 가장 노골적으로 터진 곳이 중고시장이었습니다. 올라오는 이름들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이언트 SCR, 메리다 스컬트라, 스페셜라이즈드 알레, 트랙 도마니,
몇 년 전만 해도 입문자가 검색창에 두드리던 바로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가격표였습니다. 100만원 안팎으로 시작했던 입문 노드가 이제는 40만원, 50만원, 때로는 그 아래 가격표를 달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 입문용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성공한 취미인의 상징처럼 보였던 최고급 카본 로드도 중고시장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 제품 가격이 1,500만원을 넘고 일부 모델은 2천만원을 넘나드는 자전거들입니다. 실제로 트랙마돈 SLR, 피나렐로 도그마 같은 모델은 중고시장에서도 600만원, 8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가격표를 달고 올라옵니다. 새 자전거 한 대 값으로 경차를 고민할 수 있던 장비들이 이제는 급처합니다, 가격 내립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내려앉은 겁니다. 코로나 때 샀어요. 2번 탔습니다. 실내 보관했습니다. 이 문장들은 상품 설명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결심이 얼마나 빨리 식었는지 보여주는 영수증입니다. 중고시장에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싼 가격은 더 이상 유혹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포기했지?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중고시장은 기회가 아니라 경고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전거 시장은 양쪽 끝만 남고 가운데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자전거가 중고시장에 나왔다는 건 마니아가 전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비가 와도 타고 가격이 올라도 결국 또 사는 극소수 마니아는 버텼습니다. 문제는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입문용을 사고, 다음엔 속도계를 사고, 그 다음엔 휠을 바꾸고, 어느 날 200만원짜리 자전거를 500만원짜리로 바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장의 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가 꺾였습니다. 위에는 고인물만 남고 아래에는 따릉이와 공유 자전거만 남았습니다. 한때는 새벽에 일어나 한강을 달릴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람을 끄고 단체방을 넘기고 자전거 얘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아직도 안 타는 자전거가 있나요? 팔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오늘도 그 자리에 세워두고 있나요? 아니면 한때 같이 달리던 단체반이 아직도 조용한가요? 어쩌면 그 자전거는 그냥 물건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건 한때 내가 바꾸고 싶었던 생활이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주말이고 조금은 달라지고 싶었던 나 자신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 채 아직 베란다 한쪽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자전거가 남아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년 전엔 없어서 못 샀던 자전거가 지금은 반값에도 안 팔립니다. 판매글마다 2~3번밖에 안 탔습니다. 거의 새 거예요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한때 헬멧은 무리로 꽉 차던 주말 아침 한강은 이제 그때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헬멧을 쓰고 고글을 끼고 바람을 가르던 사람들은 자전거만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동호회 단체방도 멈췄습니다. 공지를 올려도 읽음 숫자만 올라갈 뿐 참석합니다 라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장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람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때 새벽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왜 다시 알람을 맞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중고시장에 나온 자전거들은 대체 왜 반값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할까요? 지금 베란다에 묶여있는 그 자전거는 몇 년 전만 해도 주말 아침을 바꿔줄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평일 내내 회사에 치이고 집에 오면 소파에 무너져 있던 사람이 주말 아침만큼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강으로 나가고 헬멧을 쓰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달리면 왠지 나도 인생을 제대로 굴리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산 게 아니라 그렇게 달라진 주말을 산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헬스장은 닫혔고 해외여행은 막혔고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혔습니다. 그때 자전거는 완벽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느낌까지 줬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자전거 수입이 전년보다 50% 넘게 뛰었습니다. 주말 아침 한강에는 헬멧 쓴 사람들이 늘어났고 온라인에는 입문 질문과 장비 구매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처음 사려면 뭘 사야 하나요? 헬멧은 꼭 필요하나요? 한강부터 타도 되나요? 같은 질문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때 자전거 취미는 정말 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그 성장은 오래 탄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막 들어온 초보들의 기대 위에 쌓인 성장이었습니다. 매장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델 없습니다. 예약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문해도 몇 달 걸립니다. 돈을 내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는데 물건이 없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2020년에 매출이 38.7% 뛰었고 적자였던 회사가 단숨에 109억 원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사고 헬멧을 사고 고글을 사고
주말 아침 일정을 비웠습니다. 입문자는 자이언트, 메리다, 트랙,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안쪽이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할수록 이상하게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냥 잘 굴러가는 자전거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프레임은 뭐가 좋고 기어 부품은 어떤 등급이고 입문용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따지고 있었습니다. 플라리스면 너무 낮은 건지 소라면 충분한 건지 105는 가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귀에 들어왔습니다. 자전거를 사기도 전에 이미 더 비싼 자전거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일에는 지친 직장인이지만 주말만큼은 바람을 가르는 라이더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21년에는 삼천리 자전거 매출이 1272억 원까지 올라갔고 국내 자전거 수입액도 약 2400억 원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전거 취미는 폭발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황에는 이상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산 사람은 많아졌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생각만큼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결제는 쉬웠어요. 자전거를 사면 이미 라이더가 된 것 같아요. 헬멧을 쓰고 사진을 찍으면 뭔가 시작된 것 같아요. 단체방에 들어가면 나도 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취미는 결제했다고 완성되지 않아요. 자전거는 사는 순간보다 계속 타는 순간이 훨씬 어려운 취미였습니다. 그 구멍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눈에 띄게 늘어난 건 오래 버틴 라이더보다 막 들어온 초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비는 샀지만 아직 생활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전거는 집에 들어왔지만 그 자전거를 매주 꺼내게 만드는 습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값 중고 매물은 원인이 아니라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2번 타고 멈췄고 누군가는 동호회가 조용해지자 다시 나가지 않았고 누군가는 새벽 알람을 더 이상 맞추지 않았어요. 질문은 여기서 바뀝니다. 물건은 이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물건은 생활이 되지 못했을까요? 답은 세 번째 주말에 있었습니다. 첫날은 쉽습니다. 카드 긁고 헬멧 쓰고 고글 끼고 새 자전거를 끌고 나가면 갑자기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은 시원하고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내가 꽤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문제는 세 번째 주말부터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느 속도로 달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안장에 앉으면 엉덩이가 아프고 목은 뻐근하고 무릎은 이상하고 기어가 한 번 튀면 갑자기 현실로 끌려옵니다. 아, 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아니라 자존심이 먼저 털려요. 그때 자전거는 운동기구가 아니라 베란다에 세워둔 비싼 죄책감이 돼요.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엔 진짜 탄다. 그런데 그 주말은 오지 않아요. 비가 와서 못하고 약속이 있어서 못하고 몸이 무거워서 못타요. 이 개인의 실패를 붙잡아주던 게 동호회였습니다. 자전거는 혼자 타는 취미처럼 보이지만 초보에게는 혼자 버티기 어려운 취미였어요. 처음 온 사람에게 그 모델은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고 어느 샵이 괜찮은지 데려가고 첫 라이딩에서 뒤처지면 맨 뒤에서 같이 달려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 같이 달린 사람은 다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장갑이 필요해지고 속도계가 필요해지고 조금 더 빨라지고 싶어지면 클릿 슈즈와 새 휠이 눈에 들어와요. 동호회는 그냥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초보를 구매자에서 라이더로 바꿔주는 장치였습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을 자전거 앞으로 데려왔지만 그 사람들을 오래 붙잡아둘 연결고리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거리두기가 길어지는 동안 정기 모임은 끊겼고 단체방은 점점 약속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공지만 남는 곳이 됐습니다. 자전거는 집에 있었지만 사람을 다시 밖으로 부르는 힘이 약해진 겁니다. 2022년 봄 거리두기가 풀렸습니다. 이제 다시 모이면 될 것 같았어요. 단체방에 공지가 올라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라이딩 갑니다. 예전 같으면 몇 분 안에 참석합니다. 처음인데 가도 되나요? 몇 시에 모이나요?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읽음 숫자만 올라가요. 1이 사라지고 2가 사라지고 10명이 읽었는데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참석자가 아니었어요. 코로나 때 들어왔던 열기가 조금씩 빠져나간 자리였어요. 누군가는 골프채를 잡았고 누군가는 러닝화를 신었고 누군가는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빠져나간 사람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와야 할 사람들도 자전거판 앞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자전거를 타보고 싶은 사람이 입문용 자전거를 샀습니다. 이제는 따릉이를 타요. 서울 곳곳에서 빌려 타고 반납하는 공공자전거입니다. 굳이 집에 한 대를 들여놓지 않아도 필요할 때 잠깐 타면 돼요.
서울 따릉이는 2023년에 하루 평균 약 12만 건 이용됐고 이후 누적 이용도 2억 건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숫자는 자전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필요할 때 빌려 타는 자전거는 남았고 집에 한 대를 들여놓고 라이더가 되려던 사람들의 허리가 약해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에 같이 운동할 사람을 찾던 사람이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러닝 크루에 갑니다. 러닝은 신발만 있으면 돼요. 인증샷도 쉽고 모임도 가볍고 실패해도 집에 300만 원짜리 짐이 남지 않아요. 반면 자전거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과 공간과 정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 부담을 동호회가 덜어줬습니다. 그런데 동호회가 식자, 입문자는 결제 버튼 앞에서 멈추기 시작했어요. 이 충격을 정면으로 맞은 곳이 동네 자전거 샵이었습니다. 숫자도 이 변화를 따라갔습니다. 코로나 특수 때 1,200억 원대까지 올라갔던 삼천리 자전거 매출은 2023년 1,068억 원으로 내려왔고 영업이익은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장 앞 풍경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 회사의 숫자가 바뀐 겁니다. 코로나 때 샵들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손님은 계속 오는데 진열대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늘렸습니다. 이 열기 쉽게 안 꺼지겠지. 그런데 코로나 특수가 식자 풍경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물건은 있는데 새 자전거를 사러 오는 발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신 들어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입문하려고요 였습니다. 이제는 중고로 사도 괜찮나요? 팔기 전에 점검만 해주세요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샵은 더 이상 출발선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취미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 됐어요. 그 변화는 매출보다 먼저 손님의 말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전의 자전거 샵은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입문자가 라이더가 되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헬멧도 추천받고 장갑도 추천받고 정비도 맡기고 그렇게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줄었어요. 마니아는 온라인과 직구로 빠지고 가벼운 이용자는 공유 자전거로 빠졌습니다. 팔기 전 점검과 방치된 자전거 수리는 남았지만 그건 새 시장을 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식은 취미를 겨우 정리해주는 돈이었습니다. 그 균열이 가장 노골적으로 터진 곳이 중고시장이었습니다. 올라오는 이름들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이언트 SCR, 메리다 스컬트라, 스페셜라이즈드 알레, 트랙 도마니. 몇 년 전만 해도 입문자가 검색창에 두드리던 바로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가격표였습니다. 100만 원 안팎으로 시작했던 입문 노드가 이제는 40만 원, 50만 원, 때로는 그 아래 가격표를 달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 입문용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성공한 취미인의 상징처럼 보였던 최고급 카본 로드도 중고시장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 제품 가격이 1,500만 원을 넘고 일부 모델은 2천만 원을 넘나드는 자전거들입니다. 실제로 트랙마돈 SLR, 피나렐로 도그마 같은 모델은 중고시장에서도 600만 원, 8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가격표를 달고 올라옵니다. 새 자전거 한 대 값으로 경차를 고민할 수 있던 장비들이 이제는 급처합니다, 가격 내립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내려앉은 겁니다. 코로나 때 샀어요. 2번 탔습니다. 실내 보관했습니다. 이 문장들은 상품 설명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결심이 얼마나 빨리 식었는지 보여주는 영수증입니다. 중고시장에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싼 가격은 더 이상 유혹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포기했지?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중고시장은 기회가 아니라 경고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전거 시장은 양쪽 끝만 남고 가운데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자전거가 중고시장에 나왔다는 건 마니아가 전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비가 와도 타고 가격이 올라도 결국 또 사는 극소수 마니아는 버텼습니다. 문제는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입문용을 사고, 다음엔 속도계를 사고, 그 다음엔 휠을 바꾸고, 어느 날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500만 원짜리로 바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장의 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가 꺾였습니다. 위에는 고인물만 남고 아래에는 따릉이와 공유 자전거만 남았습니다. 한때는 새벽에 일어나 한강을 달릴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람을 끄고 단체방을 넘기고 자전거 얘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아직도 안 타는 자전거가 있나요? 팔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오늘도 그 자리에 세워두고 있나요? 아니면 한때 같이 달리던 단체반이 아직도 조용한가요? 어쩌면 그 자전거는 그냥 물건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건 한때 내가 바꾸고 싶었던 생활이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주말이고
조금은 달라지고 싶었던 나 자신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 채 아직 베란다 한쪽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자전거가 남아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년 전엔 없어서 못 샀던 자전거가 지금은 반값에도 안 팔립니다. 판매글마다 두세 번밖에 안 탔습니다. 거의 새 거예요.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한때 헬멧은 무리로 꽉 차던 주말 아침 한강은 이제 그때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헬멧을 쓰고 고글을 끼고 바람을 가르던 사람들은 자전거만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동호회 단체방도 멈췄습니다. 봉지를 올려도 일금 숫자만 올라갈 뿐 참석합니다 라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장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람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때 새벽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왜 다시 알람을 맞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중고시장에 나온 자전거들은 대체 왜 반값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할까요? 지금 베란다에 묶여있는 그 자전거는 몇 년 전만 해도 주말 아침을 바꿔줄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평일 내내 회사에 치이고 집에 오면 소파에 무너져 있던 사람이 주말 아침만큼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강으로 나가고 헬멧을 쓰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달리면 왠지 나도 인생을 제대로 굴리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산 게 아니라 그렇게 달라진 주말을 산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헬스장은 닫혔고 해외여행은 막혔고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혔습니다. 그때 자전거는 완벽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느낌까지 줬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자전거 수입이 전년보다 50% 넘게 뛰었습니다. 주말 아침 한강에는 헬멧 쓴 사람들이 늘어났고 온라인에는 입문질문과 장비 구매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처음 사려면 뭘 사야 하나요? 헬멧은 꼭 필요하나요? 한강부터 타도 되나요? 같은 질문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때 자전거 취미는 정말 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그 성장은 오래 탄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막 들어온 초보들의 기대 위에 쌓인 성장이었습니다. 매장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델 없습니다. 예약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문해도 몇 달 걸립니다. 돈을 내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는데 물건이 없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2020년에 매출이 38.7% 뛰었고 적자였던 회사가 단숨에 109억 원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사고 헬멧을 사고 고글을 사고 주말 아침 일정을 비웠습니다. 입문자는 자이언트, 메리다, 트랙,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안쪽이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할수록 이상하게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냥 잘 굴러가는 자전거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프레임은 뭐가 좋고 기어 부품은 어떤 등급이고 입문용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따지고 있었습니다. 플라리스면 너무 낮은 건지 소라면 충분한 건지 105는 가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귀에 들어왔습니다. 자전거를 사기도 전에 이미 더 비싼 자전거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일에는 지친 직장인이지만 주말만큼은 바람을 가르는 라이더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21년에는 삼천리 자전거 매출이 1272억 원까지 올라갔고 국내 자전거 수입액도 약 2400억 원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전거 취미는 폭발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황에는 이상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산 사람은 많아졌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생각만큼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결제는 쉬웠어요. 자전거를 사면 이미 라이더가 된 것 같아요. 헬멧을 쓰고 사진을 찍으면 뭔가 시작된 것 같아요. 단체방에 들어가면 나도 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취미는 결제했다고 완성되지 않아요. 자전거는 사는 순간보다 계속 타는 순간이 훨씬 어려운 취미였습니다. 그 구멍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눈에 띄게 늘어난 건 오래 버틴 라이더보다 막 들어온 초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비는 샀지만 아직 생활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전거는 집에 들어왔지만 그 자전거를 매주 꺼내게 만드는 습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값 중고 매물은 원인이 아니라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2번 타고 멈췄고 누군가는 동호회가 조용해지자 다시 나가지 않았고 누군가는 새벽 알람을 더 이상 맞추지 않았어요. 질문은 여기서 바뀝니다. 물건은 이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물건은 생활이 되지 못했을까요? 답은 세 번째 주말에 있었습니다. 첫날은 쉽습니다. 카드 긁고 헬멧 쓰고 고글 끼고 새 자전거를 끌고 나가면 갑자기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은 시원하고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내가 꽤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문제는 세 번째 주말부터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느 속도로 달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안장에 앉으면 엉덩이가 아프고, 목은 뻐근하고, 무릎은 이상하고, 기어가 한 번 튀면 갑자기 현실로 끌려옵니다. 아, 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아니라 자존심이 먼저 털려요. 그때 자전거는 운동기구가 아니라 베란다에 세워둔 비싼 죄책감이 돼요.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엔 진짜 탄다. 그런데 그 주말은 오지 않아요. 비가 와서 못하고, 약속이 있어서 못하고, 몸이 무거워서 못타요. 이 개인의 실패를 붙잡아주던 게 동호회였습니다. 자전거는 혼자 타는 취미처럼 보이지만 초보에게는 혼자 버티기 어려운 취미였어요. 처음 온 사람에게 그 모델은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고 어느 샵이 괜찮은지 데려가고 첫 라이딩에서 뒤처지면 맨 뒤에서 같이 달려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 같이 달린 사람은 다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장갑이 필요해지고 속도계가 필요해지고 조금 더 빨라지고 싶어지면 클릿슈즈와 새 휠이 눈에 들어와요. 동호회는 그냥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초보를 구매자에서 라이더로 바꿔주는 장치였습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을 자전거 앞으로 데려왔지만 그 사람들을 오래 붙잡아둘 연결고리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거리두기가 길어지는 동안 정기 모임은 끊겼고 단체방은 점점 약속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공지만 남는 곳이 됐습니다. 자전거는 집에 있었지만 사람을 다시 밖으로 부르는 힘이 약해진 겁니다. 2022년 봄, 거리두기가 풀렸습니다. 이제 다시 모이면 될 것 같았어요. 단체방에 공지가 올라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라이딩 갑니다. 예전 같으면 몇 분 안에 참석합니다. 처음인데 가도 되나요? 몇 시에 모이나요?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읽음 숫자만 올라가요. 1이 사라지고 2가 사라지고 10명이 읽었는데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참석자가 아니었어요. 코로나 때 들어왔던 열기가 조금씩 빠져나간 자리였어요. 누군가는 골프채를 잡았고 누군가는 러닝화를 신었고 누군가는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빠져나간 사람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와야 할 사람들도 자전거판 앞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자전거를 타보고 싶은 사람이 입문용 자전거를 샀습니다. 이제는 따릉이를 타요. 서울 곳곳에서 빌려 타고 반납하는 공공자전거입니다. 굳이 집에 한 대를 들여놓지 않아도 필요할 때 잠깐 타면 돼요. 서울 따릉이는 2023년에 하루 평균 약 12만 건 이용됐고 이후 누적 이용도 2억 건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숫자는 자전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필요할 때 빌려 타는 자전거는 남았고 집에 한 대를 들여놓고 라이더가 되려던 사람들의 허리가 약해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에 같이 운동할 사람을 찾던 사람이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러닝 크루에 갑니다. 러닝은 신발만 있으면 돼요. 인증샷도 쉽고 모임도 가볍고 실패해도 집에 300만 원짜리 짐이 남지 않아요. 반면 자전거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과 공간과 정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 부담을 동호회가 덜어줬습니다. 그런데 동호회가 식자, 입문자는 결제 버튼 앞에서 멈추기 시작했어요. 이 충격을 정면으로 맞은 곳이 동네 자전거 샵이었습니다. 숫자도 이 변화를 따라갔습니다. 코로나 특수 때 1,200억 원대까지 올라갔던 삼천리 자전거 매출은 2023년 1,006억 8억 원으로 내려왔고 영업이익은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장 앞 풍경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 회사의 숫자가 바뀐 겁니다. 코로나 때 샵들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손님은 계속 오는데 진열대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늘렸습니다. 이 열기 쉽게 안 꺼지겠지. 그런데 코로나 특수가 식자 풍경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물건은 있는데 새 자전거를 사러 오는 발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신 들어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입문하려고요 였습니다. 이제는 중고로 사도 괜찮나요? 팔기 전에 점검만 해주세요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샵은 더 이상 출발선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취미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 됐어요. 그 변화는 매출보다 먼저 손님의 말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전의 자전거 샵은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입문자가 라이더가 되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헬멧도 추천받고 장갑도 추천받고 정비도 맡기고 그렇게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줄었어요. 마니아는 온라인과 직구로 빠지고 가벼운 이용자는 공유 자전거로 빠졌습니다. 팔기 전 점검과 방치된 자전거 수리는 남았지만 그건 새 시장을 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식은 취미를 겨우 정리해주는 돈이었습니다. 그 균열이 가장 노골적으로 터진 곳이 중고시장이었습니다. 올라오는 이름들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이언트 SCR, 메리다 스컬트라, 스페셜라이즈드 알레, 트랙도마니. 몇 년 전만 해도 입문자가 검색창에 두드리던 바로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가격표였습니다. 100만원 안팎으로 시작했던 입문 노드가 이제는 40만원, 50만원, 때로는 그 아래 가격표를 달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 입문용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성공한 취미인의 상징처럼 보였던 최고급 카본 로드도 중고시장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 제품 가격이 1,500만 원을 넘고 일부 모델은 2천만 원을 넘나드는 자전거들입니다. 실제로 트랙마돈 SLR, 피나렐로 도그마 같은 모델은 중고시장에서도 600만 원, 8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가격표를 달고 올라옵니다. 새 자전거 한 대 값으로 경차를 고민할 수 있던 장비들이 이제는 급처합니다, 가격 내립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내려앉은 겁니다. 코로나 때 샀어요. 2번 탔습니다. 실내 보관했습니다. 이 문장들은 상품 설명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결심이 얼마나 빨리 식었는지 보여주는 영수증입니다. 중고시장에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싼 가격은 더 이상 유혹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포기했지?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중고시장은 기회가 아니라 경고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전거 시장은 양쪽 끝만 남고 가운데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자전거가 중고시장에 나왔다는 건 마니아가 전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비가 와도 타고 가격이 올라도 결국 또 사는 극소수 마니아는 버텼습니다. 문제는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입문용을 사고, 다음엔 속도계를 사고, 그 다음엔 휠을 바꾸고, 어느 날 200만원짜리 자전거를 500만원짜리로 바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장의 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가 꺾였습니다. 위에는 고인물만 남고 아래에는 따릉이와 공유 자전거만 남았습니다. 한때는 새벽에 일어나 한강을 달릴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람을 끄고 단체방을 넘기고 자전거 얘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아직도 안 타는 자전거가 있나요? 팔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오늘도 그 자리에 세워두고 있나요? 아니면 한때 같이 달리던 단체반이 아직도 조용한가요? 어쩌면 그 자전거는 그냥 물건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건 한때 내가 바꾸고 싶었던 생활이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주말이고 조금은 달라지고 싶었던 나 자신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 채 아직 베란다 한쪽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자전거가 남아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년 전엔 없어서 못 샀던 자전거가 지금은 반값에도 안 팔립니다. 판매글마다 2~3번밖에 안 탔습니다. 거의 새 거예요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한때 헬멧은 무리로 꽉 차던 주말 아침 한강은 이제 그때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헬멧을 쓰고 고글을 끼고 바람을 가르던 사람들은 자전거만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동호회 단체방도 멈췄습니다. 공지를 올려도 일금 숫자만 올라갈 뿐 참석합니다 라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장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람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때 새벽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왜 다시 알람을 맞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중고시장에 나온 자전거들은 대체 왜 반값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할까요? 지금 베란다에 묶여있는 그 자전거는 몇 년 전만 해도 주말 아침을 바꿔줄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평일 내내 회사에 치이고 집에 오면 소파에 무너져 있던 사람이 주말 아침만큼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강으로 나가고 헬멧을 쓰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달리면 왠지 나도 인생을 제대로 굴리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산 게 아니라 그렇게 달라진 주말을 산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헬스장은 닫혔고 해외여행은 막혔고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혔습니다. 그때 자전거는 완벽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느낌까지 줬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자전거 수입이 전년보다 50% 넘게 뛰었습니다. 주말 아침 한강에는 헬멧 쓴 사람들이 늘어났고 온라인에는 입문 질문과 장비 구매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처음 사려면 뭘 사야 하나요? 헬멧은 꼭 필요하나요? 한강부터 타도 되나요? 같은 질문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때 자전거 취미는 정말 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그 성장은 오래 탄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막 들어온 초보들의 기대 위에 쌓인 성장이었습니다. 매장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델 없습니다. 예약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문해도 몇 달 걸립니다.
돈을 내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는데 물건이 없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2020년에 매출이 38.7% 뛰었고 적자였던 회사가 단숨에 109억 원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사고 헬멧을 사고 고글을 사고 주말 아침 일정을 비웠습니다. 입문자는 자이언트, 메리다, 트랙,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안쪽이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할수록 이상하게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냥 잘 굴러가는 자전거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프레임은 뭐가 좋고 기어 부품은 어떤 등급이고 입문용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따지고 있었습니다. 플라리스면 너무 낮은 건지 소라면 충분한 건지 105는 가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귀에 들어왔습니다. 자전거를 사기도 전에 이미 더 비싼 자전거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일에는 지친 직장인이지만 주말만큼은 바람을 가르는 라이더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21년에는 삼천리 자전거 매출이 1272억 원까지 올라갔고 국내 자전거 수입액도 약 2400억 원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전거 취미는 폭발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황에는 이상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산 사람은 많아졌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생각만큼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결제는 쉬웠어요. 자전거를 사면 이미 라이더가 된 것 같아요. 헬멧을 쓰고 사진을 찍으면 뭔가 시작된 것 같아요. 단체방에 들어가면 나도 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취미는 결제했다고 완성되지 않아요. 자전거는 사는 순간보다 계속 타는 순간이 훨씬 어려운 취미였습니다. 그 구멍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눈에 띄게 늘어난 건 오래 버틴 라이더보다 막 들어온 초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비는 샀지만 아직 생활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전거는 집에 들어왔지만 그 자전거를 매주 꺼내게 만드는 습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값 중고 매물은 원인이 아니라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2번 타고 멈췄고 누군가는 동호회가 조용해지자 다시 나가지 않았고 누군가는 새벽 알람을 더 이상 맞추지 않았어요. 질문은 여기서 바뀝니다. 물건은 이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물건은 생활이 되지 못했을까요? 답은 3번째 주말에 있었습니다. 첫날은 쉽습니다. 카드 긁고 헬멧 쓰고 고글 끼고 새 자전거를 끌고 나가면 갑자기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은 시원하고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내가 꽤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문제는 3번째 주말부터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느 속도로 달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안장에 앉으면 엉덩이가 아프고 목은 뻐근하고 무릎은 이상하고 기어가 한 번 튀면 갑자기 현실로 끌려옵니다. 아, 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아니라 자존심이 먼저 털려요. 그때 자전거는 운동기구가 아니라 베란다에 세워둔 비싼 죄책감이 돼요.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엔 진짜 탄다. 그런데 그 주말은 오지 않아요. 비가 와서 못하고 약속이 있어서 못하고 몸이 무거워서 못 타요. 이 개인의 실패를 붙잡아주던 게 동호회였습니다. 자전거는 혼자 타는 취미처럼 보이지만 초보에게는 혼자 버티기 어려운 취미였어요. 처음 온 사람에게 그 모델은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고 어느 샵이 괜찮은지 데려가고 첫 라이딩에서 뒤처지면 맨 뒤에서 같이 달려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 같이 달린 사람은 다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장갑이 필요해지고 속도계가 필요해지고 조금 더 빨라지고 싶어지면 클릿슈즈와 새 휠이 눈에 들어와요. 동호회는 그냥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초보를 구매자에서 라이더로 바꿔주는 장치였습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을 자전거 앞으로 데려왔지만 그 사람들을 오래 붙잡아둘 연결고리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거리두기가 길어지는 동안 정기 모임은 끊겼고 단체방은 점점 약속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공지만 남는 곳이 됐습니다. 자전거는 집에 있었지만 사람을 다시 밖으로 부르는 힘이 약해진 겁니다. 2022년 봄 거리두기가 풀렸습니다. 이제 다시 모이면 될 것 같았어요. 단체방에 공지가 올라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라이딩 갑니다. 예전 같으면 몇 분 안에 참석합니다. 처음인데 가도 되나요? 몇 시에 모이나요?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읽음 숫자만 올라가요. 1이 사라지고 2가 사라지고 10명이 읽었는데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참석자가 아니었어요. 코로나 때 들어왔던 열기가 조금씩 빠져나간 자리였어요. 누군가는 골프채를 잡았고 누군가는 러닝화를 신었고 누군가는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빠져나간 사람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와야 할 사람들도 자전거판 앞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자전거를 타보고 싶은 사람이 입문용 자전거를 샀습니다. 이제는 따릉이를 타요. 서울 곳곳에서 빌려 타고 반납하는 공공자전거입니다. 굳이 집에 한 대를 들여놓지 않아도 필요할 때 잠깐 타면 돼요. 서울 따릉이는 2023년에 하루 평균 약 12만 건 이용됐고 이후 누적 이용도 2억 건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숫자는 자전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필요할 때 빌려 타는 자전거는 남았고 집에 한 대를 들여놓고 라이더가 되려던 사람들의 허리가 약해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에 같이 운동할 사람을 찾던 사람이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러닝 크루에 갑니다. 러닝은 신발만 있으면 돼요. 인증샷도 쉽고 모임도 가볍고 실패해도 집에 300만 원짜리 짐이 남지 않아요. 반면 자전거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과 공간과 정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 부담을 동호회가 덜어줬습니다. 그런데 동호회가 식자, 입문자는 결제 버튼 앞에서 멈추기 시작했어요. 이 충격을 정면으로 맞은 곳이 동네 자전거 샵이었습니다. 숫자도 이 변화를 따라갔습니다. 코로나 특수 때 1,200억 원대까지 올라갔던 삼천리 자전거 매출은 2023년 1,068억 원으로 내려왔고 영업이익은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장 앞 풍경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 회사의 숫자가 바뀐 겁니다. 코로나 때 샵들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손님은 계속 오는데 진열대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늘렸습니다. 이 열기 쉽게 안 꺼지겠지. 그런데 코로나 특수가 식자 풍경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물건은 있는데 새 자전거를 사러 오는 발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신 들어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입문하려고요 였습니다. 이제는 중고로 사도 괜찮나요? 팔기 전에 점검만 해주세요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샵은 더 이상 출발선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취미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 됐어요. 그 변화는 매출보다 먼저 손님의 말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전의 자전거 샵은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입문자가 라이더가 되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헬멧도 추천받고 장갑도 추천받고 정비도 맡기고 그렇게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줄었어요. 많이 하는 온라인과 직구로 빠지고 가벼운 이용자는 공유 자전거로 빠졌습니다. 팔기 전 점검과 방치된 자전거 수리는 남았지만 그건 새 시장을 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식은 취미를 겨우 정리해주는 돈이었습니다. 그 균열이 가장 노골적으로 터진 곳이 중고시장이었습니다. 올라오는 이름들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이언트 SCR, 메리다 스컬트라, 스페셜라이즈드 알레, 트랙도마니. 몇 년 전만 해도 입문자가 검색창에 두드리던 바로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가격표였습니다. 100만원 안팎으로 시작했던 입문 노드가 이제는 40만원, 50만원, 때로는 그 아래 가격표를 달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 입문용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성공한 취미인의 상징처럼 보였던 최고급 카본 로드도 중고시장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 제품 가격이 1,500만원을 넘고 일부 모델은 2천만원을 넘나드는 자전거들입니다. 실제로 트랙마돈 SLR, 피나렐로 도그마 같은 모델은 중고시장에서도 600만원, 8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가격표를 달고 올라옵니다. 새 자전거 한 대 값으로 경차를 고민할 수 있던 장비들이 이제는 급처합니다, 가격 내립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내려앉은 겁니다. 코로나 때 샀어요. 2번 탔습니다. 실내 보관했습니다. 이 문장들은 상품 설명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결심이 얼마나 빨리 식었는지 보여주는 영수증입니다. 중고시장에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싼 가격은 더 이상 유혹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포기했지?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중고시장은 기회가 아니라 경고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전거 시장은 양쪽 끝만 남고 가운데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자전거가 중고시장에 나왔다는 건 마니아가 전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비가 와도 타고 가격이 올라도 결국 또 사는 극소수 마니아는 버텼습니다. 문제는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입문용을 사고, 다음엔 속도계를 사고, 그 다음엔 휠을 바꾸고, 어느 날 200만원짜리 자전거를 500만원짜리로 바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장의 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가 꺾였습니다. 위에는 고인물만 남고 아래에는 따릉이와 공유 자전거만 남았습니다. 한때는 새벽에 일어나 한강을 달릴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람을 끄고 단체방을 넘기고 자전거 얘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아직도 안 타는 자전거가 있나요? 팔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오늘도 그 자리에 세워두고 있나요? 아니면 한때 같이 달리던 단체반이 아직도 조용한가요? 어쩌면 그 자전거는 그냥 물건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건 한때 내가 바꾸고 싶었던 생활이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주말이고 조금은 달라지고 싶었던 나 자신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 채 아직 베란다 한쪽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자전거가 남아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년 전엔 없어서 못 샀던 자전거가 지금은 반값에도 안 팔립니다. 판매글마다 두세 번밖에 안 탔습니다. 거의 새 거예요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한때 헬멧은 무리로 꽉 차던 주말 아침 한강은 이제 그때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헬멧을 쓰고 고글을 끼고 바람을 가르던 사람들은 자전거만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동호회 단체방도 멈췄습니다. 봉지를 올려도 읽음 숫자만 올라갈 뿐 참석합니다 라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장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람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때 새벽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왜 다시 알람을 맞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중고시장에 나온 자전거들은 대체 왜 반값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할까요? 지금 베란다에 묶여있는 그 자전거는 몇 년 전만 해도 주말 아침을 바꿔줄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평일 내내 회사에 치이고 집에 오면 소파에 무너져 있던 사람이 주말 아침만큼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강으로 나가고 헬멧을 쓰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달리면 왠지 나도 인생을 제대로 굴리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산 게 아니라 그렇게 달라진 주말을 산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헬스장은 닫혔고 해외여행은 막혔고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혔습니다. 그때 자전거는 완벽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느낌까지 줬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자전거 수입이 전년보다 50% 넘게 뛰었습니다. 주말 아침 한강에는 헬멧 쓴 사람들이 늘어났고 온라인에는 입문 질문과 장비 구매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처음 사려면 뭘 사야 하나요? 헬멧은 꼭 필요하나요? 한강부터 타도 되나요? 같은 질문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때 자전거 취미는 정말 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그 성장은 오래 탄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막 들어온 초보들의 기대 위에 쌓인 성장이었습니다. 매장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델 없습니다. 예약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문해도 몇 달 걸립니다. 돈을 내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는데 물건이 없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2020년에 매출이 38.7% 뛰었고 적자였던 회사가 단숨에 109억 원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사고 헬멧을 사고 고글을 사고 주말 아침 일정을 비웠습니다. 입문자는 자이언트, 메리다, 트랙,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안쪽이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할수록 이상하게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냥 잘 굴러가는 자전거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프레임은 뭐가 좋고 기어 부품은 어떤 등급이고 입문용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따지고 있었습니다. 플라리스면 너무 낮은 건지 소라면 충분한 건지 105는 가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귀에 들어왔습니다. 자전거를 사기도 전에 이미 더 비싼 자전거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일에는 지친 직장인이지만 주말만큼은 바람을 가르는 라이더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21년에는 삼천리 자전거 매출이 1272억 원까지 올라갔고 국내 자전거 수입액도 약 2400억 원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전거 취미는 폭발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황에는 이상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산 사람은 많아졌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생각만큼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결제는 쉬웠어요. 자전거를 사면 이미 라이더가 된 것 같아요. 헬멧을 쓰고 사진을 찍으면 뭔가 시작된 것 같아요. 단체방에 들어가면 나도 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취미는 결제했다고 완성되지 않아요. 자전거는 사는 순간보다 계속 타는 순간이 훨씬 어려운 취미였습니다. 그 구멍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눈에 띄게 늘어난 건 오래 버틴 라이더보다 막 들어온 초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비는 샀지만 아직 생활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전거는 집에 들어왔지만 그 자전거를 매주 꺼내게 만드는 습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값 중고 매물은 원인이 아니라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2번 타고 멈췄고 누군가는 동호회가 조용해지자 다시 나가지 않았고 누군가는 새벽 알람을 더 이상 맞추지 않았어요. 질문은 여기서 바뀝니다. 물건은 이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물건은 생활이 되지 못했을까요? 답은 세 번째 주말에 있었습니다. 첫날은 쉽습니다. 카드 긁고 헬멧 쓰고 고글 끼고 새 자전거를 끌고 나가면 갑자기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은 시원하고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내가 꽤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문제는 세 번째 주말부터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느 속도로 달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안장에 앉으면 엉덩이가 아프고 목은 뻐근하고 무릎은 이상하고 기어가 한 번 튀면 갑자기 현실로 끌려옵니다. 아, 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아니라 자존심이 먼저 털려요. 그때 자전거는 운동기구가 아니라 베란다에 세워둔 비싼 죄책감이 돼요.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엔 진짜 탄다. 그런데 그 주말은 오지 않아요. 비가 와서 못하고 약속이 있어서 못하고 몸이 무거워서 못 타요. 이 개인의 실패를 붙잡아주던 게 동호회였습니다. 자전거는 혼자 타는 취미처럼 보이지만 초보에게는 혼자 버티기 어려운 취미였어요. 처음 온 사람에게 그 모델은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고 어느 샵이 괜찮은지 데려가고 첫 라이딩에서 뒤처지면 맨 뒤에서 같이 달려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 같이 달린 사람은 다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장갑이 필요해지고 속도계가 필요해지고 조금 더 빨라지고 싶어지면 클릿 슈즈와 새 휠이 눈에 들어와요. 동호회는 그냥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초보를 구매자에서 라이더로 바꿔주는 장치였습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을 자전거 앞으로 데려왔지만 그 사람들을 오래 붙잡아둘 연결고리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거리두기가 길어지는 동안 정기 모임은 끊겼고 단체방은 점점 약속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공지만 남는 곳이 됐습니다. 자전거는 집에 있었지만 사람을 다시 밖으로 부르는 힘이 약해진 겁니다. 2022년 봄, 거리두기가 풀렸습니다. 이제 다시 모이면 될 것 같았어요. 단체방에 공지가 올라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라이딩 갑니다. 예전 같으면 몇 분 안에 참석합니다. 처음인데 가도 되나요? 몇 시에 모이나요?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읽음 숫자만 올라가요. 1이 사라지고 2가 사라지고 10명이 읽었는데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참석자가 아니었어요. 코로나 때 들어왔던 열기가 조금씩 빠져나간 자리였어요. 누군가는 골프채를 잡았고 누군가는 러닝화를 신었고 누군가는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빠져나간 사람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와야 할 사람들도 자전거판 앞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자전거를 타보고 싶은 사람이 입문용 자전거를 샀습니다. 이제는 따릉이를 타요. 서울 곳곳에서 빌려 타고 반납하는 공공자전거입니다. 굳이 집에 한 대를 들여놓지 않아도 필요할 때 잠깐 타면 돼요. 서울 따릉이는 2023년에 하루 평균 약 12만 건 이용됐고 이후 누적 이용도 2억 건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숫자는 자전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필요할 때 빌려 타는 자전거는 남았고 집에 한 대를 들여놓고 라이더가 되려던 사람들의 허리가 약해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에 같이 운동할 사람을 찾던 사람이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러닝 크루에 갑니다. 러닝은 신발만 있으면 돼요. 인증샷도 쉽고 모임도 가볍고 실패해도 집에 300만 원짜리 짐이 남지 않아요. 반면 자전거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과 공간과 정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 부담을 동호회가 덜어줬습니다. 그런데 동호회가 식자, 입문자는 결제 버튼 앞에서 멈추기 시작했어요. 이 충격을 정면으로 맞은 곳이 동네 자전거 샵이었습니다. 숫자도 이 변화를 따라갔습니다. 코로나 특수 때 1,200억 원대까지 올라갔던 삼천리 자전거 매출은 2023년 1,006억 원으로 내려왔고 영업이익은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장 앞 풍경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 회사의 숫자가 바뀐 겁니다. 코로나 때 샵들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손님은 계속 오는데 진열대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늘렸습니다. 이 열기 쉽게 안 꺼지겠지. 그런데 코로나 특수가 식자 풍경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물건은 있는데 새 자전거를 사러 오는 발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신 들어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입문하려고요 였습니다. 이제는 중고로 사도 괜찮나요? 팔기 전에 점검만 해주세요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샵은 더 이상 출발선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취미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 됐어요. 그 변화는 매출보다 먼저 손님의 말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전의 자전거 샵은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입문자가 라이더가 되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헬멧도 추천받고 장갑도 추천받고 정비도 맡기고 그렇게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줄었어요. 마니아는 온라인과 직구로 빠지고 가벼운 이용자는 공유 자전거로 빠졌습니다. 팔기 전 점검과 방치된 자전거 수리는 남았지만 그건 새 시장을 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식은 취미를 겨우 정리해주는 돈이었습니다. 그 균열이 가장 노골적으로 터진 곳이 중고시장이었습니다. 올라오는 이름들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이언트 SCR, 메리다 스컬트라, 스페셜라이즈드 알레, 트랙도마니. 몇 년 전만 해도 입문자가 검색창에 두드리던 바로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가격표였습니다. 100만원 안팎으로 시작했던 입문 노드가 이제는 40만원, 50만원, 때로는 그 아래 가격표를 달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 입문용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성공한 취미인의 상징처럼 보였던 최고급 카본로드도 중고시장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 제품 가격이 1,500만원을 넘고 일부 모델은 2천만원을 넘나드는 자전거들입니다. 실제로 트랙마돈 SLR, 피나렐로 도그마 같은 모델은 중고시장에서도 600만원, 8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가격표를 달고 올라옵니다. 새 자전거 한 대 값으로 경차를 고민할 수 있던 장비들이 이제는 급처합니다, 가격 내립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내려앉은 겁니다. 코로나 때 샀어요. 2번 탔습니다. 실내 보관했습니다. 이 문장들은 상품 설명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결심이 얼마나 빨리 식었는지 보여주는 영수증입니다. 중고시장에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싼 가격은 더 이상 유혹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포기했지?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중고시장은 기회가 아니라 경고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전거 시장은 양쪽 끝만 남고 가운데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자전거가 중고시장에 나왔다는 건 마니아가 전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비가 와도 타고 가격이 올라도 결국 또 사는 극소수 마니아는 버텼습니다. 문제는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입문용을 사고, 다음엔 속도계를 사고, 그 다음엔 휠을 바꾸고, 어느 날 200만원짜리 자전거를 500만원짜리로 바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장의 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가 꺾였습니다. 위에는 고인물만 남고 아래에는 따릉이와 공유 자전거만 남았습니다. 한때는 새벽에 일어나 한강을 달릴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람을 끄고 단체방을 넘기고 자전거 얘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아직도 안 타는 자전거가 있나요? 팔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오늘도 그 자리에 세워두고 있나요? 아니면 한때 같이 달리던 단체반이 아직도 조용한가요? 어쩌면 그 자전거는 그냥 물건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건 한때 내가 바꾸고 싶었던 생활이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주말이고 조금은 달라지고 싶었던 나 자신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 채 아직 베란다 한쪽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자전거가 남아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년 전엔 없어서 못 샀던 자전거가 지금은 반값에도 안 팔립니다. 판매글마다 2~3번밖에 안 탔습니다. 거의 새 거예요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한때 헬멧은 무리로 꽉 차던 주말 아침 한강은 이제 그때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헬멧을 쓰고 고글을 끼고 바람을 가르던 사람들은 자전거만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동호회 단체방도 멈췄습니다. 봉지를 올려도 읽음 숫자만 올라갈 뿐 참석합니다 라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장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람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때 새벽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왜 다시 알람을 맞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중고시장에 나온 자전거들은 대체 왜 반값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할까요? 지금 베란다에 묶여있는 그 자전거는 몇 년 전만 해도 주말 아침을 바꿔줄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평일 내내 회사에 치이고 집에 오면 소파에 무너져 있던 사람이 주말 아침만큼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강으로 나가고 헬멧을 쓰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달리면 왠지 나도 인생을 제대로 굴리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산 게 아니라 그렇게 달라진 주말을 산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헬스장은 닫혔고 해외여행은 막혔고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혔습니다. 그때 자전거는 완벽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느낌까지 줬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자전거 수입이 전년보다 50% 넘게 뛰었습니다. 주말 아침 한강에는 헬멧 쓴 사람들이 늘어났고 온라인에는 입문 질문과 장비 구매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처음 사려면 뭘 사야 하나요? 헬멧은 꼭 필요하나요? 한강부터 타도 되나요?
같은 질문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때 자전거 취미는 정말 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그 성장은 오래 탄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막 들어온 초보들의 기대 위에 쌓인 성장이었습니다. 매장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델 없습니다. 예약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문해도 몇 달 걸립니다. 돈을 내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는데 물건이 없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2020년에 매출이 38.7% 뛰었고 적자였던 회사가 단숨에 109억 원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사고 헬멧을 사고 고글을 사고 주말 아침 일정을 비웠습니다. 입문자는 자이언트, 메리다, 트랙,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안쪽이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할수록 이상하게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냥 잘 굴러가는 자전거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프레임은 뭐가 좋고 기어 부품은 어떤 등급이고 입문용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따지고 있었습니다. 플라리스면 너무 낮은 건지 소라면 충분한 건지 105는 가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귀에 들어왔습니다. 자전거를 사기도 전에 이미 더 비싼 자전거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일에는 지친 직장인이지만 주말만큼은 바람을 가르는 라이더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21년에는 삼천리 자전거 매출이 1272억 원까지 올라갔고 국내 자전거 수입액도 약 2400억 원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전거 취미는 폭발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황에는 이상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산 사람은 많아졌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생각만큼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결제는 쉬웠어요. 자전거를 사면 이미 라이더가 된 것 같아요. 헬멧을 쓰고 사진을 찍으면 뭔가 시작된 것 같아요. 단체방에 들어가면 나도 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취미는 결제했다고 완성되지 않아요. 자전거는 사는 순간보다 계속 타는 순간이 훨씬 어려운 취미였습니다. 그 구멍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눈에 띄게 늘어난 건 오래 버틴 라이더보다 막 들어온 초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비는 샀지만 아직 생활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전거는 집에 들어왔지만 그 자전거를 매주 꺼내게 만드는 습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값 중고 매물은 원인이 아니라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2번 타고 멈췄고 누군가는 동호회가 조용해지자 다시 나가지 않았고 누군가는 새벽 알람을 더 이상 맞추지 않았어요. 질문은 여기서 바뀝니다. 물건은 이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물건은 생활이 되지 못했을까요? 답은 3번째 주말에 있었습니다. 첫날은 쉽습니다. 카드 긁고 헬멧 쓰고 고글 끼고 새 자전거를 끌고 나가면 갑자기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은 시원하고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내가 꽤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문제는 3번째 주말부터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느 속도로 달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안장에 앉으면 엉덩이가 아프고 목은 뻐근하고 무릎은 이상하고 기어가 한 번 튀면 갑자기 현실로 끌려옵니다. 아, 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아니라 자존심이 먼저 털려요. 그때 자전거는 운동기구가 아니라 베란다에 세워둔 비싼 죄책감이 돼요.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엔 진짜 탄다. 그런데 그 주말은 오지 않아요. 비가 와서 못하고 약속이 있어서 못하고 몸이 무거워서 못 타요. 이 개인의 실패를 붙잡아주던 게 동호회였습니다. 자전거는 혼자 타는 취미처럼 보이지만 초보에게는 혼자 버티기 어려운 취미였어요. 처음 온 사람에게 그 모델은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고 어느 샵이 괜찮은지 데려가고 첫 라이딩에서 뒤처지면 맨 뒤에서 같이 달려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 같이 달린 사람은 다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장갑이 필요해지고 속도계가 필요해지고 조금 더 빨라지고 싶어지면 클릿슈즈와 새 휠이 눈에 들어와요. 동호회는 그냥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초보를 구매자에서 라이더로 바꿔주는 장치였습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을 자전거 앞으로 데려왔지만 그 사람들을 오래 붙잡아둘 연결고리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거리두기가 길어지는 동안 정기 모임은 끊겼고 단체방은 점점 약속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공지만 남는 곳이 됐습니다. 자전거는 집에 있었지만 사람을 다시 밖으로 부르는 힘이 약해진 겁니다. 2022년 봄, 거리두기가 풀렸습니다. 이제 다시 모이면 될 것 같았어요. 단체방에 공지가 올라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라이딩 갑니다. 예전 같으면 몇 분 안에 참석합니다. 처음인데 가도 되나요? 몇 시에 모이나요?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일금 숫자만 올라가요.
1이 사라지고 2가 사라지고 10명이 읽었는데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참석자가 아니었어요. 코로나 때 들어왔던 열기가 조금씩 빠져나간 자리였어요. 누군가는 골프채를 잡았고, 누군가는 러닝화를 신었고, 누군가는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빠져나간 사람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와야 할 사람들도 자전거판 앞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자전거를 타보고 싶은 사람이 입문용 자전거를 샀습니다. 이제는 따릉이를 타요. 서울 곳곳에서 빌려 타고 반납하는 공공자전거입니다. 굳이 집에 한 대를 들여놓지 않아도 필요할 때 잠깐 타면 돼요. 서울 따릉이는 2023년에 하루 평균 약 12만 건 이용됐고 이후 누적 이용도 2억 건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숫자는 자전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필요할 때 빌려 타는 자전거는 남았고 집에 한 대를 들여놓고 라이더가 되려던 사람들의 허리가 약해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에 같이 운동할 사람을 찾던 사람이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러닝 크루에 갑니다. 러닝은 신발만 있으면 돼요. 인증샷도 쉽고 모임도 가볍고 실패해도 집에 300만 원짜리 짐이 남지 않아요. 반면 자전거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과 공간과 정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 부담을 동호회가 덜어줬습니다. 그런데 동호회가 식자, 입문자는 결제 버튼 앞에서 멈추기 시작했어요. 이 충격을 정면으로 맞은 곳이 동네 자전거 샵이었습니다. 숫자도 이 변화를 따라갔습니다. 코로나 특수 때 1,200억 원대까지 올라갔던 삼천리 자전거 매출은 2023년 1,006억 원으로 내려왔고 영업이익은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장 앞 풍경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 회사의 숫자가 바뀐 겁니다. 코로나 때 샵들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손님은 계속 오는데 진열대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늘렸습니다. 이 열기 쉽게 안 꺼지겠지. 그런데 코로나 특수가 식자 풍경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물건은 있는데 새 자전거를 사러 오는 발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신 들어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입문하려고요 였습니다. 이제는 중고로 사도 괜찮나요? 팔기 전에 점검만 해주세요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샵은 더 이상 출발선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취미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 됐어요. 그 변화는 매출보다 먼저 손님의 말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전의 자전거 샵은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입문자가 라이더가 되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헬멧도 추천받고 장갑도 추천받고 정비도 맡기고 그렇게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줄었어요. 마니아는 온라인과 직구로 빠지고 가벼운 이용자는 공유 자전거로 빠졌습니다. 팔기 전 점검과 방치된 자전거 수리는 남았지만 그건 새 시장을 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식은 취미를 겨우 정리해주는 돈이었습니다. 그 균열이 가장 노골적으로 터진 곳이 중고시장이었습니다. 올라오는 이름들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이언트 SCR, 메리다 스컬트라, 스페셜라이즈드 알레, 트랙도마니. 몇 년 전만 해도 입문자가 검색창에 두드리던 바로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가격표였습니다. 100만원 안팎으로 시작했던 입문 노드가 이제는 40만원, 50만원, 때로는 그 아래 가격표를 달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 입문용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성공한 취미인의 상징처럼 보였던 최고급 카본 로드도 중고시장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 제품 가격이 1,500만원을 넘고 일부 모델은 2천만원을 넘나드는 자전거들입니다. 실제로 트랙마돈 SLR, 피나렐로 도그마 같은 모델은 중고시장에서도 600만원, 8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가격표를 달고 올라옵니다. 새 자전거 한 대 값으로 경차를 고민할 수 있던 장비들이 이제는 급처합니다, 가격 내립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내려앉은 겁니다. 코로나 때 샀어요. 2번 탔습니다. 실내 보관했습니다. 이 문장들은 상품 설명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결심이 얼마나 빨리 식었는지 보여주는 영수증입니다. 중고시장에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싼 가격은 더 이상 유혹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포기했지?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중고시장은 기회가 아니라 경고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전거 시장은 양쪽 끝만 남고 가운데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자전거가 중고시장에 나왔다는 건 마니아가 전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비가 와도 타고 가격이 올라도 결국 또 사는 극소수 마니아는 버텼습니다. 문제는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입문용을 사고, 다음엔 속도계를 사고, 그 다음엔 휠을 바꾸고,
어느 날 200만원짜리 자전거를 500만원짜리로 바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장의 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가 꺾였습니다. 위에는 고인물만 남고 아래에는 따릉이와 공유 자전거만 남았습니다. 한때는 새벽에 일어나 한강을 달릴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람을 끄고 단체방을 넘기고 자전거 얘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아직도 안 타는 자전거가 있나요? 팔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오늘도 그 자리에 세워두고 있나요? 아니면 한때 같이 달리던 단체반이 아직도 조용한가요? 어쩌면 그 자전거는 그냥 물건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건 한때 내가 바꾸고 싶었던 생활이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주말이고 조금은 달라지고 싶었던 나 자신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 채 아직 베란다 한쪽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자전거가 남아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년 전엔 없어서 못 샀던 자전거가 지금은 반값에도 안 팔립니다. 판매글마다 두세 번밖에 안 탔습니다. 거의 새 거예요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한때 헬멧은 무리로 꽉 차던 주말 아침 한강은 이제 그때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헬멧을 쓰고 고글을 끼고 바람을 가르던 사람들은 자전거만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동호회 단체방도 멈췄습니다. 공지를 올려도 일금 숫자만 올라갈 뿐 참석합니다 라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장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람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때 새벽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왜 다시 알람을 맞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중고시장에 나온 자전거들은 대체 왜 반값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할까요? 지금 베란다에 묶여있는 그 자전거는 몇 년 전만 해도 주말 아침을 바꿔줄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평일 내내 회사에 치이고 집에 오면 소파에 무너져 있던 사람이 주말 아침만큼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강으로 나가고 헬멧을 쓰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달리면 왠지 나도 인생을 제대로 굴리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산 게 아니라 그렇게 달라진 주말을 산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헬스장은 닫혔고 해외여행은 막혔고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혔습니다. 그때 자전거는 완벽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느낌까지 줬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자전거 수입이 전년보다 50% 넘게 뛰었습니다. 주말 아침 한강에는 헬멧 쓴 사람들이 늘어났고 온라인에는 입문 질문과 장비 구매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처음 사려면 뭘 사야 하나요? 헬멧은 꼭 필요하나요? 한강부터 타도 되나요? 같은 질문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때 자전거 취미는 정말 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그 성장은 오래 탄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막 들어온 초보들의 기대 위에 쌓인 성장이었습니다. 매장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델 없습니다. 예약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문해도 몇 달 걸립니다. 돈을 내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는데 물건이 없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2020년에 매출이 38.7% 뛰었고 적자였던 회사가 단숨에 109억 원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사고 헬멧을 사고 고글을 사고 주말 아침 일정을 비웠습니다. 입문자는 자이언트, 메리다, 트랙,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안쪽이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할수록 이상하게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냥 잘 굴러가는 자전거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프레임은 뭐가 좋고 기어 부품은 어떤 등급이고 입문용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따지고 있었습니다. 플라리스면 너무 낮은 건지 소라면 충분한 건지 105는 가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귀에 들어왔습니다. 자전거를 사기도 전에 이미 더 비싼 자전거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일에는 지친 직장인이지만 주말만큼은 바람을 가르는 라이더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21년에는 삼천리 자전거 매출이 1272억 원까지 올라갔고 국내 자전거 수입액도 약 2400억 원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전거 취미는 폭발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황에는 이상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산 사람은 많아졌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생각만큼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결제는 쉬웠어요. 자전거를 사면 이미 라이더가 된 것 같아요. 헬멧을 쓰고 사진을 찍으면 뭔가 시작된 것 같아요. 단체방에 들어가면 나도 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취미는 결제했다고 완성되지 않아요. 자전거는 사는 순간보다 계속 타는 순간이 훨씬 어려운 취미였습니다. 그 구멍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눈에 띄게 늘어난 건 오래 버틴 라이더보다 막 들어온 초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비는 샀지만 아직 생활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전거는 집에 들어왔지만 그 자전거를 매주 꺼내게 만드는 습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값 중고 매물은 원인이 아니라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2번 타고 멈췄고, 누군가는 동호회가 조용해지자 다시 나가지 않았고, 누군가는 새벽 알람을 더 이상 맞추지 않았어요. 질문은 여기서 바뀝니다. 물건은 이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물건은 생활이 되지 못했을까요? 답은 3번째 주말에 있었습니다. 첫날은 쉽습니다. 카드 긁고 헬멧 쓰고 고글 끼고 새 자전거를 끌고 나가면 갑자기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은 시원하고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내가 꽤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문제는 3번째 주말부터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느 속도로 달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안장에 앉으면 엉덩이가 아프고 목은 뻐근하고 무릎은 이상하고 기어가 한 번 튀면 갑자기 현실로 끌려옵니다. 아, 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아니라 자존심이 먼저 털려요. 그때 자전거는 운동기구가 아니라 베란다에 세워둔 비싼 죄책감이 돼요.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엔 진짜 탄다. 그런데 그 주말은 오지 않아요. 비가 와서 못하고, 약속이 있어서 못하고, 몸이 무거워서 못 타요. 이 개인의 실패를 붙잡아주던 게 동호회였습니다. 자전거는 혼자 타는 취미처럼 보이지만 초보에게는 혼자 버티기 어려운 취미였어요. 처음 온 사람에게 그 모델은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고 어느 샵이 괜찮은지 데려가고 첫 라이딩에서 뒤처지면 맨 뒤에서 같이 달려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 같이 달린 사람은 다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장갑이 필요해지고 속도계가 필요해지고 조금 더 빨라지고 싶어지면 클릿슈즈와 새 휠이 눈에 들어와요. 동호회는 그냥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초보를 구매자에서 라이더로 바꿔주는 장치였습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을 자전거 앞으로 데려왔지만 그 사람들을 오래 붙잡아둘 연결고리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거리두기가 길어지는 동안 정기 모임은 끊겼고 단체방은 점점 약속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공지만 남는 곳이 됐습니다. 자전거는 집에 있었지만 사람을 다시 밖으로 부르는 힘이 약해진 겁니다. 2022년 봄 거리두기가 풀렸습니다. 이제 다시 모이면 될 것 같았어요. 단체방에 공지가 올라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라이딩 갑니다. 예전 같으면 몇 분 안에 참석합니다. 처음인데 가도 되나요? 몇 시에 모이나요?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읽음 숫자만 올라가요. 1이 사라지고 2가 사라지고 10명이 읽었는데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참석자가 아니었어요. 코로나 때 들어왔던 열기가 조금씩 빠져나간 자리였어요. 누군가는 골프채를 잡았고 누군가는 러닝화를 신었고 누군가는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빠져나간 사람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와야 할 사람들도 자전거판 앞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자전거를 타보고 싶은 사람이 입문용 자전거를 샀습니다. 이제는 따릉이를 타요. 서울 곳곳에서 빌려 타고 반납하는 공공자전거입니다. 굳이 집에 한 대를 들여놓지 않아도 필요할 때 잠깐 타면 돼요. 서울 따릉이는 2023년에 하루 평균 약 12만 건 이용됐고 이후 누적 이용도 2억 건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숫자는 자전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필요할 때 빌려 타는 자전거는 남았고 집에 한 대를 들여놓고 라이더가 되려던 사람들의 허리가 약해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에 같이 운동할 사람을 찾던 사람이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러닝 크루에 갑니다. 러닝은 신발만 있으면 돼요. 인증샷도 쉽고 모임도 가볍고 실패해도 집에 300만 원짜리 짐이 남지 않아요. 반면 자전거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과 공간과 정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 부담을 동호회가 덜어줬습니다. 그런데 동호회가 식자, 입문자는 결제 버튼 앞에서 멈추기 시작했어요. 이 충격을 정면으로 맞은 곳이 동네 자전거 샵이었습니다. 숫자도 이 변화를 따라갔습니다. 코로나 특수 때 1,200억 원대까지 올라갔던 삼천리 자전거 매출은 2023년 1,068억 원으로 내려왔고 영업이익은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장 앞 풍경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 회사의 숫자가 바뀐 겁니다. 코로나 때 샵들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손님은 계속 오는데 진열대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늘렸습니다. 이 열기 쉽게 안 꺼지겠지. 그런데 코로나 특수가 식자 풍경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물건은 있는데 새 자전거를 사러 오는 발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신 들어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입문하려고요 였습니다. 이제는
중고로 사도 괜찮나요? 팔기 전에 점검만 해주세요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샵은 더 이상 출발선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취미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 됐어요. 그 변화는 매출보다 먼저 손님의 말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전의 자전거 샵은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입문자가 라이더가 되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헬멧도 추천받고 장갑도 추천받고 정비도 맡기고 그렇게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줄었어요. 마니아는 온라인과 직구로 빠지고 가벼운 이용자는 공유 자전거로 빠졌습니다. 팔기 전 점검과 방치된 자전거 수리는 남았지만 그건 새 시장을 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식은 취미를 겨우 정리해주는 돈이었습니다. 그 균열이 가장 노골적으로 터진 곳이 중고시장이었습니다. 올라오는 이름들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이언트 SCR, 메리다 스컬트라, 스페셜라이즈드 알레, 트랙도마니. 몇 년 전만 해도 입문자가 검색창에 두드리던 바로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가격표였습니다. 100만원 안팎으로 시작했던 입문 노드가 이제는 40만원, 50만원, 때로는 그 아래 가격표를 달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 입문용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성공한 취미인의 상징처럼 보였던 최고급 카본 로드도 중고시장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 제품 가격이 1,500만원을 넘고 일부 모델은 2천만원을 넘나드는 자전거들입니다. 실제로 트랙마돈 SLR, 피나렐로 도그마 같은 모델은 중고시장에서도 600만원, 8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가격표를 달고 올라옵니다. 새 자전거 한 대 값으로 경차를 고민할 수 있던 장비들이 이제는 급처합니다, 가격 내립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내려앉은 겁니다. 코로나 때 샀어요. 2번 탔습니다. 실내 보관했습니다. 이 문장들은 상품 설명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결심이 얼마나 빨리 식었는지 보여주는 영수증입니다. 중고시장에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싼 가격은 더 이상 유혹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포기했지?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중고시장은 기회가 아니라 경고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전거 시장은 양쪽 끝만 남고 가운데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자전거가 중고시장에 나왔다는 건 마니아가 전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비가 와도 타고 가격이 올라도 결국 또 사는 극소수 마니아는 버텼습니다. 문제는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입문용을 사고, 다음엔 속도계를 사고, 그 다음엔 휠을 바꾸고, 어느 날 200만원짜리 자전거를 500만원짜리로 바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장의 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가 꺾였습니다. 위에는 고인물만 남고 아래에는 따릉이와 공유 자전거만 남았습니다. 한때는 새벽에 일어나 한강을 달릴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람을 끄고 단체방을 넘기고 자전거 얘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아직도 안 타는 자전거가 있나요? 팔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오늘도 그 자리에 세워두고 있나요? 아니면 한때 같이 달리던 단체반이 아직도 조용한가요? 어쩌면 그 자전거는 그냥 물건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건 한때 내가 바꾸고 싶었던 생활이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주말이고 조금은 달라지고 싶었던 나 자신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 채 아직 베란다 한쪽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자전거가 남아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